자, 저는 손흥민 선수 나온다면 한 60분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몸 푸네요. 여러분, 제 60분에 나온다고 했죠? 자, 손흥민 투입! 안녕하세요, 볼리TV의 손흥민입니다. 토트넘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오늘 새벽 열린 카라바오컵 4강전에 나선 토트넘, 손흥민을 선발해서 빼고 어느 정도 휴식을 부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승리까지 챙기면서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몰수패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회가 바로 이 카라바오컵 아니겠습니까? 이제 두 팀만 더 제끼면 우승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 첫 우승이자 토트넘의 무려 14년 만에 우승이 되겠죠. 자, 4강전은 1월 첫째 주와 둘째 주로 나뉘어서 홈앤더웨이로 치러지는데요. 안 그래도 일정 빡빡한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스케줄이긴 하죠. 그래도 우승만 할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지금 토트넘한테 말이죠. 자, 결승전은 2월 27일 웸블리에서 열리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8년 동안 무려 6차례나 우승을 차지했던 카라바오컵의 지존 맨체스터 시티가 일찌감치 탈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4강팀 모두가 우승을 욕심내고 있습니다. 경기 직후에 4강 대진 추첨이 있었는데요. 토트넘은 첼시하고 만나게 됐고요. 아스널과 리버풀도 최근 기세가 좋은 팀들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까다로운 상대가 첼시가 아닌가. 토너먼트 강자인 투어의 감독이 이끄는 팀이고 저는 근데 솔직히 리버풀이 토트넘한테 좀 유리할 수도 있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리버풀 에이스인 살라 마네가 1월 9일에 개막되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4강전을 못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최근에 붙어가지고 토트넘 선수들이 좀 경기를 잘했기 때문에 자신감도 갖고 있는 팀이고 아무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홈 어웨이 모드로 언던에서 경기를 하니까 그나마 일정이 늘어난 어떤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잖아. 이동거리가 짧아지니까요. 자, 그리고 요 얘기는 좀 하고 싶은데요. 리버풀도 4강 올라왔잖아요. 리버풀은 토트넘하고 달리 거의 1.8군급 뭐 그렇게 팀을 꾸렸는데 1대3으로 지던 경기를 3대3까지 따라잡았고요. 승부차기까지 가서 레스터시티 떨어뜨리고 4강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3대3 동점골, 극장골인데 이게 추가 시간에 미나미노한테서 나왔거든요. 미나미노가 리그컵에서만 3경기째 연속골인데 이게 리버풀에서는 2001년 스미체르 이후에 20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자, 클롭 감독이 미나미노 완전 영웅대라고 승부차기도 5번 키커로 배정을 했거든요. 이거 들어가면 이기는 상황이었는데 실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키커인 조타가 나와가지고 6번 키커인 리버풀이 이기긴 했습니다만 미나미노한테는 굉장히 위험천만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을까. 자, 토트넘의 웨스트햄전 8강전 정리해보겠습니다. 콘테 감독 이날 손흥민과 로얄에게 휴식을 준 걸 제외하면 나머지 9명은 최정예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포맷은 지난번 리버풀전하고는 조금 다르게 기존에 쓰던 3-4-3으로 돌아가는데요. 손흥민이 쉴 수 있도록 모처럼 이제 베르베인이 선발로 나서서 왼쪽 윙어 자리에 섰고요. 로얄이 빠진 오른쪽은 도허티가 윙백 역할로 나섰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우수한 경기력은 아니었습니다만 제법 찬스를 많이 만들었어요. 토트넘은 요리스 골키퍼의 선방수가 아니었다면 아마 8강에서 고배를 들었을 겁니다. 이걸로 탈락했을 거예요. 진짜 월클급 세이브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발밑이 좀 안 좋아가지고 빌드업 지원이 안 되고 이날도 그렇기 때문에 좀 짧은 패스로 시작되는 빌드업이 좀 어려움을 겪거나 또 수비수한테 킥을 좀 맡기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좀 문제들이 좀 있긴 했는데 진짜 적어도 세이빙, 그러니까 반사신경에 관해서만큼은 여전히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계 탑급 골키퍼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이날 정말 활약 좋았습니다. 이날 최고 활약을 펼친 건 아무래도 손흥민 대체자로 나섰던 베르벤이라고 봐야겠죠. 후반 15분 손흥민 선수하고 교체돼서 나가기 전까지 혼자서 1골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MOM에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동안 기회가 참 안 주어져가지고 이렇게 참 멋있은 표정만 지었던 베르벤인데 오늘은 좀 많이 웃더라고요. 보기 좋았습니다. 특히 모우라골 어시스트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토트넘 선수들이 대체로 이른바 그 무리한 드리블이라고 할 만한 그런 모험적인 전진 드리블을 잘 안 치잖아요. 모험적인 시도들 잘 안 하는데 베르베인이 바로 그 지점에서 자기 역량을 과시하면서 상대 수비 4명이 에워싼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나거나 옆으로 볼을 돌리지 않고 이걸 박스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모우라한테 완벽한 찬스를 열어줬습니다. 자기가 뭘 할 수 있고 왜 필요한 선수인지를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주지 않았나. 자, 반면에 손흥민 선수는 이제 빅찬스를 놓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직 컨디션이 좋기가 어렵죠. 좋을 리가 없습니다. 자가격리 열을 하고 곧바로 복귀하자마자 리버풀전 풀타임을 뛰었어요. 정말 명활약을 했고요. 그런데 리버풀전도 이번 경기도 터치가 좀 길고 평소에 비해서 좀 안 나오던 그런 실수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니싱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번 장면에서도 케인 패스가 좋았어요. 굉장히 잘 들어왔는데 이걸 평소와 달리 잘 떨고 놓지 못하면서 슈팅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들어갔다면 참 경기가 쉽게 마무리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웨스트햄이 올 시즌 성적도 뭐 좋은 팀이긴 합니다만 토트넘 상대는 워낙 극장골을 많이 넣는 팀이잖아요. 지난 시즌에도 이른바 그 손낙골, 손흥민 나가면 골 먹는다. 이 단어의 시초가 됐던 그 3대3 경기 기억하시죠? 손흥민 선제골로 시작해서 3대0으로 이기다가 무리뉴 감독이 경기 종료 10분 단계로 그 손흥민을 뺐잖아요. 그러고 나서 무려 3골을 먹고 3대3으로 비겼던 참 역대급 경기였는데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웨스트햄 상대로는 13경기 5골 그리고 7개 도움 거의 경기당 공격 포인트를 하나씩 뽑아주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딱 노리고 투입을 해서 투톱처럼 움직이게 하면서 골을 노렸던 콘테 감독의 구상인데 터치가 좀 아쉬운 장면이 나오면서 찬스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나저나 콘테 감독은 정말 커리어 심폐소생의 마스터 같습니다. 축구계의 이국종 교수랄까요? 예, 케인도 바닥치고 올라오게 만들더니 최근에는 알리 윙크스도 완전 심폐소생 시켜가지고 살려냈고요. 벤 데이비스, 에릭 다이어, 산체스 이런 선수들 3백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이 선수들도 거의 커리어 하이급 경기들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세스니형도 품 올라왔고 심지어 요리스 골키퍼까지 요즘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다 살려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제는 뭐 도어티 정도만 남았나? 뭐 은돈벨레 뭐 이 정도? 안 그래도 영국 기자들이 그 다이어 월클 됐다, 정말 많이 성장했다, 뭐 이렇게 분위기를 좀 띄워줬는데 이번 시합에서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자, 토트넘과 첼시의 카라바오컵 4강전 1월 첫째 주에 1차전, 둘째 주에 2차전 이제 펼치게 되는데 안 그래도 밀린 경기 많은 토트넘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겠죠. 그래도 모두 부상 없이 잘 실어내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이제 주말에 팰리스전입니다. 입중계 함께 해 주시고요. 언제나처럼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